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센트럴 뱅킹 중앙은행 이 부분에 대해 나와 있는 그런 홈페이지예요. 중앙은행 자료이죠. 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동부카리브해 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영란은행, 중국인민은행, 캐나다뱅크 쭉 해서 보면 일본 중앙은행, 브라질 중앙은행, 호주 중앙은행, 싱가포르 통화당국, 나이지리아, 세계은행, 멕시코은행, 러시아은행, 기타 등등의 중앙은행들이 더 나오겠죠. 더 본다고 한다면 쭉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칠레, 필리핀, HSBC, 홍콩, 뉴질랜드, 스위프트, 자, 기타 등등 계속 나오겠죠. 여기 한국은행까지. 그리고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주게 되면 전 세계 금융기관들, 금융 시스템 그 부분을 좌우하는 중앙은행들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통화정책, 재무 안정성, 핀테크 경제학, 통치, 준비금, 통화, 벤치마킹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범주에 CBDC 첫 번째로 카테고리에 CBDC가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 핀테크, 벤치마킹, 암호화 자산, 재무 안정성, 통화, 자 보이시죠? 요 카테고리에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그런데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카테고리에 바로 대담하게 CBDC가 첫 번째에 딱 위치하고 있다. 주자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바로 첫 번째 이 부분이죠. 이 주제에.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다. 이 세상을 이미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기득권들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명실상부하게 이 홈페이지의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싱가폴, 호주 CBDC 파일럿 프로젝트. 자, 그리고 페드는 호주 중앙은행 출범 CBDC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HSBC, IBM은 서로 다른 기술이 여전히 함께 작동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IBM의 하이퍼레처, 이 기술은 바로 스텔라, 이 부분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사실 분산 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죠. HSBC, 전 세계 글로벌 기득권 금융기관 중에 하나이죠. 미국과 유럽, 뿌리가 사실 찾아보면 같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에 발행 지시했다. CBDC. 칠레 중앙은행, 한 발 더 나아간다. CBDC 일한다. 인도에서도 CBDC, 칠레에서도 CBDC, 필리핀 중앙은행 도매 발표 CBDC 언급을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 세상을 이미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일본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행 CBDC 연구를 한다. 더불어서 BOJ 2단계 개요 CBDC 실험한다. 이런 부분들이 태국은행 소매 테스트 CBDC 유로존 은행 중개, 대만 2단계 완료 CBDC 은행과의 재판. 전 세계적으로 이 세상이 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건 뭐냐? 여기 바로 또 스위프트 화면이 나오죠.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건 정확하게 뭐냐? 이 CBDC의 세상을 이미 인프라가 깔려 나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가 봉착되어 나가고 있다. 그 다음번 세상을 우리는 리플과 XRP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준비하는 것이고요. 코인과 블록체인과 그리고 DLT 분산 원장과 바로 블록체인의 이 심장에 이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스위프트 ISO 2002 이 뒤에 바로 페드 연준이 있다. 스위프트가 있다. ECB가 있다. 그리고 엑센추어가 있다.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한가운데 리플과 XRP가 있다. 자, 이 자료를 통해서도 이 세상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십니다. 자, 매크로 이슈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가시죠. 먼저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가 1.33, 코스닥이 1.86, 낙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보 원달러 환율 13년 4개월 만에 1330원 돌파했다. 즉 원화가 사상 초유의 1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와 신흥국 통화와 코인 시장에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겠죠. 약세일 거라 당연한 부분이에요. 환율이 사실 기준이에요. 왜?
그 부분에 따라서 금리, 유가, 환율이 움직이게 되면 자산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것 뿐이죠.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나 매크로 지표들을 언급하면서 시황과 코인 시황을 같이 이슈들을 함께 그림을 함께 그려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원화가 사상 최대 약세이다. 자, 반대편의 달러는 10년 이상의 가장 큰 강세겠죠. 사상 최대 10년 이상의 가장 큰 강세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100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달러의 가격은 마찬가지로 미국 금리 수준도 계속해서 우하향을 그리고 있다. 우하향을 그리다가 튀어오른 부분이에요. 이 슈팅 나오는 부분, 달러의 가격이 우하향을 그리다가 슈팅 나오고 있죠. 이 상승 추세를 벗어나는 슈팅이 꺾여 나갈 때, 금리가 꺾여 나갈 때, 달러가 약해질 때, 자,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현재 시장은 다시 한번 불확실성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공포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인지하시라고 하셨죠? 이 세상은, 이 시장은 100배 이상 커진다. 100% 확실성의 영역이다. 그 부분을 본인이 연구와 분석을 인지해야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 떨지 않고 던져내지, 떨어서, 공포에 떨어서 팔지 않고 오히려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이자 바로 인내입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0.5, 상해가 0.57, 항생은 0.2% 상승 중인데요. 혼조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슈를 잠깐 볼게요. 미화 또 엇박자, 전격 금리 인하, 중국 증시 나홀로 상승. 자, 중국은 오히려 긴축이 아닌 경기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는 그런 부분이죠. 킹달러 랠리, 위안화 약세. 위안화가 약세했다는 건요, 당연히 신흥국 통화, 더불어 위안화에 연동되는 원화의 약세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당분간 숨고르기 이어질 듯. 자, 우리 이 부분 잠깐 인지하고 가자고요. 원래 대부분의 투자가 다 그래요. 주식과 코인 시장은 기다림의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이 박스권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자,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선이 2,600만 원을 찍었죠? 비트코인 기준. 자, 그리고 나서 300만 원 중반대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1,500, 그리고 1,000만 원, 700만 원 사이를 한 2년, 3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단 8개월, 9개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8천만 원 이상을 가버립니다. 자, 2년 이상, 3년 가까이 이 부분부터 빠진다면 3년간의 큰 박스권이었어요. 돌파하는 거는 단 1년 안 걸립니다. 8개월이면 치고 나간다. 그러면 3년에서 늘 4년이 힘들어요. 올라가는 거는 8개월이면 끝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죠? 3년에서 4년 힘들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1개월이라고 한다면 이 힘든 기간을 잘 버텨낼 수 있어야 된다. 고작 이 8개월을 만나기 위해서. 자, 리플과 XRP 조금 더 다른 모습이죠. 왜? 첫 번째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누르고 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CBDC의 세상이 열려야 된다. 반드시 열릴 수밖에 없다. 그 전에 법정화폐 시스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CBDC가 상용화가 아직 안 됐죠. 그러면 상용화가 되는 시점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CBDC가 꽂힐 겁니다. 그쵸? 그리고 기득권,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꽂힐 때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 이 CBDC를 국경 간 CBDC 이동하게 될 때 바로 XRP가 사용되겠죠. 이때 XRP가 또 금융기관에 꽂히게 되겠죠. 그쵸? 그때 우리는 그때까지 아마 이 소송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제도권에 흡수가 되면서 큰 판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간차를 두고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따라 나오게 되면 당연히 전 세계 금융기관들, 미국의 금융기관, 유럽의 금융기관,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은행, 증권, 보험, 사모펀드, 헤지펀드 이런 엄청난 금융기관들의 자금이 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은 커집니다. 그리고 XRP 또한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상승이 나오겠죠. 그리고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CBDC 상용화되는 그 기준점과 맞물려서 그 이전의 금융기관들이 인프라가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확장되어 나가겠죠. 지금 소송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 대비 무려 900%, 1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 분기 대비 900%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펀더멘탈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지만 진짜 인프라가 그때 또 깔려 나가겠죠. 그러면서 상용화가 될 때
이 눌려있던 상승이 나오더라도 정말 가보지 못하는 영역대로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점에 나올 때까지 우리는 차분하게 동행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확신할 수 있어야 동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2,953만원. 자, 많이 빠지고 나서 현재 바닥권에서 현재 박스권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현재 흐름이겠죠? 당연히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쉽게 그려드리면요.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서 현재 미디어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은 여기서 살짝 빠져나가면서 빠진 부분, 올라왔던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현재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떠한 흐름을 지켜낼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 부분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더불어서 리플 468원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다만 우리는 올라간 게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지지부진한 좀 지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언급을 드렸죠. 삼성, SDI, 카카오의 모습을 기억하시라. 중요한 건 SEC와의 소송 종료가 되고 합의가 되거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일정 부분 회복이 가능하면서 인프라가 또한 확장이 되겠죠. 본격적으로 금융기관들과의 그런 연결성이 조금 더 강화가 될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이 제 영상의 CBDC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언급할 거예요. 왜? 리플과 이 리플 요 XRP의 설계 이유가 이 CBDC를 옮기려고 요게 디지털 물질의 중심이잖아요. 앞으로 통화가 돈이 이 CBDC로 바뀌잖아요. 디지털로 바뀌잖아. 요거를 옮기려고 국경 간 결제에 쓰이려고 요거를 옮기려고 XRP가 탄생한 겁니다. 바로 BIS 국제결제은행, IMF, ADB, 월드뱅크,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 미국의 연준의 주요 구성원들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바로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바로 대대적으로 명분, 대외적으로도 이미 드러난 부분, JP모건 또한 리플과 또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연관이 되어 있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 리플과 또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유럽 중앙은행은 다 민영은행들이다. HSBC, CT, 산탄데르, 그리고 웰스파고, 비자, 마스터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들이 동의해야 이 CBDC를 옮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한테 CBDC, 지들의 돈을 해외로 송금시켜줄 수 있는 그 물질을 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언급드렸죠? 가계, 기업, 정부, 전 세계 글로벌, 그 국가 위에 있는 바로 금융 권력들이 기득권이 동의를 해야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부분을 인지했다면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콜롬비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본격 착수한다. 남미 최대 암호화 시장인 브라질에 이어 콜롬비아도 CBDC 대해 연구를 진행할 전망이다. 콜롬비아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연구에 착수했다. 콜롬비아는 CBDC의 기능과 편의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지갑을 상호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호 운영성 그리고 금융 포용성 리플에서 바로 언급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죠. 더불어 라탐 바로 리플에서 확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금융기관에 은행에 액세스하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이 디지털 지갑만 있으면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해 혈관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래서 콜롬비아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는 소식입니다. FRB, 미국 연준이 가상자산 수탁은행 등에 대해 마스터 계정 제공 가이드라인을 공표한다. 자, 연준에서도 연준 부의장이에요. 이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 미국 연준에서 가상자산 수탁은행 등의 마스터 계정 제공 가이드라인 공표. 이 세상이 오는 거를 연준 또한 인지하고 겉으로 또는 계속해서 말을 바꿔나가면서 대중들을 헷갈려 나가게 하고 있지만 이미 준비를 다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FRB 개정에 대한 요청과 지급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평가하는 일관된 프로세스를 제공해 혁신적인 지급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수탁은행 등의 마스터 계정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라인을, 가이드를 공표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이 시장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미. 자, 그리고 잭슨홀 미팅, 파월 메시지 주목한다. PC, PMI 지수 발표 예정. 자, 그러면서 달러가 사상 초강세, 원화가 사상 초약세에 있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귀에 꼽히게 언급드리면 달러는 사실 안전자산이 더 이상 아니지만 아직까지 안전자산 취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안전자산의 강세 그리고 위험자산의 약세입니다. 이 방향성에서 다시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이 부분을 지켜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시장에 노이즈가 발생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도 같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멘탈, 개인 투자자는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여유자금으로 매입한다. 그리고 본업에 충실한다. 본인의 다른 투자 유예에 성공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시간을 잘 보낸다. 그리고 우직하게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어느 일정 기준점이 되면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